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7월 31일 마켓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가장 중요한 이슈 세 가지는 독일 2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독일 포함해서 유럽 지수가 아주 폭락을 한 것, 그리고 미국이 2분기 GDP도 예상치보다는 좋았지만 YOY로 마이너스 32%포인트로 나오면서 다우나 러셀은 반등이 약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바닥 찍고 계속 올라와서 장마 마감 후에 AAPL, AMGN, FB, GOG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면서 선물 지수를 장중 저점 대비 플러스 3%가량 당긴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저희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우선 독일 관련해서 아직 어떤 미디어에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유로화 강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장 불편해질 국가가 바로 독일이라는 점이죠. 독일은 제조업 수출 국가로서 미국이 IT 서비스업에 비해 이번 코로나 사태의 피해를 제법 보았는데요. 거기에 유로화 강세라는 이중악재까지 맞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유로 강세 이후 계속 지수가 뻗지 못하고 솔솔 밀리다가 이번에 GDP가 YY로 마이너스 10.1%포인트 얻어맞으면서 21선을 와르르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GDP는 트리거였고 그 전부터 유로 강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 오르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밀려서 얻어맞은 것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또 유럽 관련해서 이 점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유로존이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왔죠. 그래서 그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미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 이런 걸 유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저금리 엔화를 조달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요 몇 년 동안은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캐리 자금은 아무래도 리스크 에셋에는 투자되기 힘들지요. 예를 들면 이머징 같은 곳에는 금리를 많이 준다 해도 환차손이나 이머징 자체의 로컬 이슈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미국 내 자산, 특히 미국 국채에 투자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로화가 급등을 하고 또 미국은 금리 밴드가 제로 포인트에 머물고 있고 또 파웰 영감님은 앞으로 한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멘트를 날리면서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고 또 기존의 트레이딩은 언와인딩,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를 빌려와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금리는 1%가 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했는데 이제는 점점 제로금리로 수렴하고 있고 또 한동안 앞으로 제로금리가 된다고 하니까 투자한 자산이 기대 수익이 낮아지게 됐죠. 그리고 앞으로 갚아야 할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로가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미디어에서 지금은 유로존이 서로 재정 통합을 이룰 거야 하면서 희망이 섞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앞으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 언어인딩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인 미국이 EQ GDP가 YY로 32%포인트 나쁘게 나온 것인데요. 그것에 비하면 다우나 러셀은 과하게 강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지금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나 러셀은 더 약세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굴뚝들은 더 쳐맞아도 모자람이 없다 인데 아마 이것이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배경 같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든 확보하려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요. 따라서 달러화는 계속 약세 기조를 시도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글로벌 리스크를 더 늘려서 거친 시장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오늘이 슈퍼 서스데이로 장마감 후에 AAPL, AMGN, FB, GOG 실적이 나오는 날이죠. 그 전부터 이 네 종목들은 무조건 잘 나올 거야 라고 했었고 사실 이 종목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시장은 완전 제한급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스닥 선물 흐름에서 이미 알려줬는데요. 유럽 장 시작 전에 이미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서 미국이 3대 지수가 1%가 넘는 그런 갭 다운 상태였는데 유럽은 계속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점점 반등을 시작했죠. 이미 유럽이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인데도 그 사실 굉장히 과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상대적으로 다우나 S&P 또 러셀이 덜 올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럽 마감 이후에는 더욱 가속도를 붙여서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밀리지 않고, 밀린다 싶으면 매수세가 들어와서 받쳐드는데요. 장마감 후에도 매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걸 싹 다 받고 나서 장마감 후에는 완전히 위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실적들이 나오면서 애프터아워스에서 네 종목들이 거의 다 3%가 넘는 그런 상승을 했고, 또 그렇게 선물이 날아가고 또 동시효과가 들어간 다음에 선물이 또 갭성해서 날아가고, 한국 시간으로 07시 그 CME 일렉트릭 마켓이 다음날 시작하고도 또 갭상승이 나와서 선물 지수로 1900포인트를 잠깐 넘기는 그런 초폭등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저는 내일 이 지수의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만한 이슈들이 다 나왔고, 내일은 엑소엠 또 캐터필라 그리고 굴뚝 주식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 상승이 오늘이 피크를 쳤다고 보고, 또 제정신으로는 롱 포지션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실적 발표를 하면 이 포드 가이던스 얘기를 하죠. 다음 분기에도 이 네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퍼가 조금은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퍼라고 봅니다. 먼저 대놓고 숏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롱은 인트라데이로만 접근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사람들이 또 언급 안 하고 있는 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EM 통화들이 사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EM 통화들 상승세가 약합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오른 게 유로, 그 다음에 엔입니다. 그리고 엔은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가 된 것을 눈치를 못 채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니케이 지수가 오늘 크게 빠진 게 엔 강세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사실 니케이 지수는 연말에 되면 그 BOJ가 ETF 매입을 해서 소위 이제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BOJ 드레싱이라는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정도로 ETF를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종가상 장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맞춘다기보다는 좋게 막기 위해서 그 니케이 225 뭐 USD 선물이든지 아니면 뭐 오사카 선물이라든지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제 뭐 애프터아워스에서 엄청 밀렸고, 그리고 장중에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도 사실 저게 크게 못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아마 N 강세가 니케이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하나 기름 빠졌거든요. 기름이 계속 40불대에서 이제 머물다가 어제 드디어 좀 약간 좀 언더슈팅이라고 볼 정도로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38.72포인트까지 있고 마이너스 6%예요. 굉장히 큰 급락을 보였는데 종가 이후에도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지금은 40불대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언더슈팅을 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행보를 했다가 밀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굴뚝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이 기름에도 좀 반영이 돼 있다. 즉 IT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이 기름은 분명히 수요가 이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들이 계속 달려가고 있었는데, 구리 같은 것들도 엄청 달렸었죠. 그런데 기름은 이상하게 40불대에서 계속 막혔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그저께인가요? 원유 재고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많이 이게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장중에만 잠깐 떴을 뿐 그 이후로 다시 밀렸는데, 이것을 보면 확실히 원자재에 대해서는 아직 제조업이 그 수요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마켓뷰였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거래일이에요. 7월 31일.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독특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는 드레싱을 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
금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만기가 지금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은 해외 선물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장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흔들기가 좀 세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늘은 저는 조금 한 박자 쉬고 보는 그런 것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좀 있으면 퇴근하고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